대표적으로 우리가 당류 음료인 콜라 한 캔인 190ml에 당류가 23g 정도랑 비교하면 콜라와 같은 가당 음료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깜짝 놀랄 사실인데요.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미경입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사 신아름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권장할 수 있는 간식은 매우 제한적인데요. 우유나 유제품의 경우 열량이나 영양 면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권장할 만한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통계에 따르면 국내 우유 1일 섭취량은 30세 이상 성인에서 100g 이하, 반자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부족한 상태로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이 우유와 유제품의 현명한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칼슘 섭취량과 우유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우유 섭취를 통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네, 우유와 유제품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 칼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고, 칼슘과 비타민 D는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보고에 따르면 우유 섭취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우유와 암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매일 200ml의 우유를 마시면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유를 잘 활용하면 건강에 이점이 많은데요. 그럼 먼저 우유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에는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흰 우유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200ml 한 팩 기준으로 열량은 135칼로리, 그리고 탄수화물은 10g, 단백질은 6g, 그리고 지방은 8g 정도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은 당뇨병 식품교환표 기준 우유군 1교환 정도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특히 우유는 칼슘의 근원식품으로 200ml에 한 팩 기준 칼슘이 200mg 정도 함유되어 있어서 이 정도의 함유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약 30% 정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흰우유는 포화지방산 함량이 좀 비교적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조절해야 되는 분들은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시게 되면 유효한 성분인 단백질과 칼슘 섭취량을 유지하면서 포화지방산은 우유 대비 80% 정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당뇨 환자분에게 흰우유 섭취를 많이 권장하는 편인데요. 단백질과 칼슘을 포함하면서 포화지방산이 낮은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트에 나가보면 우유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흰 우유와 동일한 성분인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중에 이런 가당 우유와 유제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흰우유하고 비교했을 때 단맛만 좀 첨가되었을 뿐이지 영양 성분이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딸기 우유 같은 경우도 보통 흰우유에는 원유가 100%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이런 가당 우유에는 설탕이나 그리고 과즙, 향료와 같은 이런 성분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칼슘이나 단백질 함량이 흰우유와 비교했을 때 제품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20에서 4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분들은 이 당뇨 함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 흰우유에는 당뇨 함량이 10g 정도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이런 딸기나 초코우유나 이런 가당 유제품에는 당뇨 함량이 한 20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우유랑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당류 음료인 콜라 한 캔인 190ml에 당류가 23g 정도랑 비교하면 사실 우유라기보다는 콜라와 같은 가당 음료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깜짝 놀랄 사실인데요.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가 콜라 한 캔과 같은 당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요거트도 많이 먹는데요. 요거트는 어떤가요?
네. 일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이 플레인 요거트를 좀 살펴보면 아마 이렇게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 요거트인 경우에 1교환 단위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열량이 약 94칼로리에 당류가 7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플레인 요플레이지만 설탕이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열량이 68칼로리에 당류는 절반 수준인 3g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선택을 할 때 이런 영양 성분 표시를 좀 확인을 하셔서 열량과 당류가 좀 더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그릭 요거트들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릭 요거트는 플레인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이 더욱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질감이 기존 요거트보다 좀 더 단단하고 흐르지 않는 제형이라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단백질 함량은 100g 기준 6에서 11g 수준으로 기존 요거트보다도 함량이 2배 이상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단 그릭 요거트도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제품처럼 보이지만 당류 함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꾸덕한 제형인데요. 100g 기준으로 한 2g 정도의 당류를 가지고 있고 100g 기준으로 한 9.5g 그리고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6g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류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앞서 설명드린 가당 우유와 이런 가당 요거트는 단백질과 칼슘은 좀 적고 당류 함량은 높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좀 추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플레인 요거트와 그릭 요거트는 우유 대신에 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단 제품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당류나 그리고 포화지방산 함량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을 하셔서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우유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몬드나 귀리, 코코넛 밀크 등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아몬드나 귀리, 코코넛 밀크가 영양 성분 면에서는 우유와 많이 유사할까요, 선생님? 시중에 지금 보실 수 있는 이런 아몬드나 귀리 우유, 그 다음에 코코넛 밀크 이런 것들을 단백질 함량을 좀 살펴봤더니 두유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유보다 단백질 함량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내용량 190ml 기준으로 단백질이 한 1.2g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이런 귀리나 아몬드 음료 그리고 코코넛 밀크 같은 경우에는 100ml당 단백질 함량이 1g도 채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어서 사실 우유 대체로 이렇게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귀리 아몬드 우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료가 식물성이기 때문에 우유 대비 열량이나 지방 함량은 좀 낮고 칼슘 함량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가벼운 간식 음료 정도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단 이렇게 당이 없는 제품도 있지만 이렇게 초코 맛이 나는 당분이 좀 높은 제품들도 있어서 영양 성분 표시를 좀 확인을 하셔서 당이 좀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코넛 밀크의 경우에는 코코넛 함량에 따라서 우유 대비 열량은 최대 2.7배, 그리고 지방 함량은 많게는 7배 이상 높은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포화지방산 함량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에겐 좀 추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슘 함량은 미미한 수준에 반해서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라 기저질환에 따라서 섭취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몬드 우유 즐겨 마셨는데 맹물이네요. 네, 이렇게 우유라고 써 있어도 영양소별 함량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할 때 영양 함량을 살펴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분에서 저희가 우유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유를 드시면 배가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유 대신에 해서 치즈를 섭취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유 대체로 치즈를 먹을 수 있을까요? 최근 농촌진흥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서 우유근 1교환 단위인 일반 우유 200ml와
치즈 30g을 비교를 해봤더니 치즈가 우유보다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은 좀 더 낮고 또 유효한 성분인 단백질과 칼슘은 우유와 비슷한 수준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치즈 종류마다 함량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원유 사용량이 좀 적은 리코타 치즈보다는 체다 치즈나 모짜렐라 치즈가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우유와 비슷해서 좀 더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치즈는 가공 과정에서 이런 식염, 소금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서 저나트륨, 저염 치즈를 선택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을 줄인 저지방, 그리고 라이트, 플레인 등이 쓰여져 있는 치즈를 선택을 하시면은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좀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단 가공 과정 또는 제품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성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실 때 영양성분 표시를 좀 반드시 확인하셔서 비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즈를 선택할 때는 이제 나트륨과 지방이 낮은 저나트륨, 저지방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유 하나에 치즈 한 장에서 2장 정도? 네, 한 장 반 정도가 비슷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건강상에 도움이 되는 우유 섭취 하루에 얼마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칼슘의 주요 급원식품인 우유나 유제품을 성인의 경우 하루 1회 분량인 우유 기준 200g 이상을 섭취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당뇨병 진료지침 내 처방 열량에 따라서 식품군별 권장량은 1일 1, 2교환 정도인데 이 양은 200에서 400ml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연령이나 활동 수준에 따라서 권장 섭취량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그럼 이 우유 한 팩 또는 2팩 정도 하루에 먹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유 200ml 이 하나를 이제 드실 경우에 탄수화물 10g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바로 우유 섭취를 하기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우유 섭취하는 것을 이제 권장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만성 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인섭취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유보다는 두유, 당 성분이 좀 적은 두유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체중 조절이나 고지혈증 등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선택을 할 때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우유 선택을 통해서 적정 수준을 섭취한다면 부족한 칼슘과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병을 정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